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증상은 나에게서만 기인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거의 외우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이나 성격 구조, 그리고 정신증상 모두 내가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나에게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주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줄여내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가 오는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따로 강의를 하려 해서 오늘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할 때는 주로 이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학업과 직업, 두 번째는 원가족, 세 번째는 사랑과 친구, 취미, 이렇게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내분 또는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그분의 환경을 파악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있다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분의 삶이 크게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흔들리거나 또는 애초에 균형이 셋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그분의 삶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흔들리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시게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와 진단 그리고 개선이 정리가 되면서 이 환경에 대한 접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 건강해지더라도 내 삶의 균형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내가 잘 조절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가장 흔한 예시입니다. 수험생과 워커홀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죠. 학업과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원가족이나 사랑, 친구, 취미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학업에 성취가 있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직업적인 성취가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그냥 학업과 직업에서의 흔들림이 있다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영역이 훨씬 더 비중이 컸다면 학업과 직업이 흔들리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 것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타격을 받는 거지, 공부를 제일 못하는 학생은 사실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아주 큰 타격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완할 만한 그 친구 나름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업과 직업에 대한 비중이 삶에서 똑같이 이제 크더라도 원가족이나 사랑과 친구 취미가 적은지 큰지에 따라서 하나가 타격을 받았을 때 삶이 흔들리는 정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나는 학업과 직업, 사랑과 친구 취미, 원가족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균형이 되어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나누는 이유가 보통 원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못하죠. 그래서 원가족을 내가 비중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고요. 오히려 원가족이 이 전체 스트레스 핵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업과 직업이나 사랑과 친구 취미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원가족이 아닌 다른 두 가지로 어떻게 균형을 찾아 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원가족이 이 두 가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원가족의 악영향에서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상담을 받으면서 원가족과의 갈등이 더 커지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 주변 환경 스트레스를 보니
아, 원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나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원 가족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원 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이 친구는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왜 계속 밀어내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은 건강해지기 위한 갈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선 그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졌다면 내 주변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분석도 완벽하진 않지만 눈에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저 가족 구성원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또는 흐릿하게 보이면서 관계를 어떻게 내가 정리하겠다도 보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원 가족에 악영향이 있다면요, 악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나머지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조금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나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면 내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될 때 이건 역시 차분히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